방금 전에 영국의 데일리 텔레그래프랑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요, 무려 유럽과의 나토 탈퇴를 강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강력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걸 그냥 방위 좀 내라, 이런 압박용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요. 하지만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이 지난 80년 동안 전 세계를 지탱해왔던 이 구조물의 균열이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신호탄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구조물이라는 거는 미국의 군사우산, 그리고 달러 패권, 그리고 스위프트라는 글로벌 송금망까지도 이 세 가지가 하나로 패키지처럼 묶여가지고 돌아가던 시스템인데, 트럼프의 이번 한마디가 결국에 암호화폐 시장, 특히 XRP의 운명과 맞닿아 있는 상황이고,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집중해서 보시면은 분명히 도움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지금 세계가 어떤 상황인지부터 짚어보셔야 됩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에 무력 분쟁이 벌어지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된 상황인데요. 이 해협이 얼마나 중요한 곳이냐. 전 세계 석유랑 천연가스 물동량의 20% 정도가 이 좁은 바닷길을 통해서 오고 갑니다. 여기가 막히니까 당연히 유가가 폭등했죠. 브렌트유가 한때 배럴당 120달러까지 상승했고,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98달러에서 101달러 사이를 오고 가면서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유가가 이렇게 높다라는 것은 물가가 다시 오른다는 뜻이겠고요. 물가가 상승하면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어려워지겠죠. 금리를 못 내리면 주식이든 코인이든 위험자산은 전부 다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장이 무거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근데 트럼프 측에서는 이란 문제에 대해서 2주에서 3주 내에 군사 캠페인 종식 가능성까지도 언급을 하면서 유가가 조금 내려오긴 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99까지 살짝 빠졌고요. 하지만 여기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이 배럴당 100달러 근처에 머물고 있다라는 자체가 이미 위험한 건데, 작은 군사 충돌 하나만 터져도 유가는 다시 120달러 돌파할 거고요. 인플레이션이 다시 재점화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은 완전히 날아갈 수가 있겠죠. 이렇게 험악한 거시 환경을 전부 깔아놓고 이제 트럼프의 나토 발언이 왜 단순 정치 뉴스가 아닌지 이 구조를 뜯어들여 보자면은, 미국이 나토에서 빠지거나 또 역할을 줄이게 된다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유럽을 비롯한 나라들이 자기 힘으로 군대를 꾸려야 됩니다. 군사적으로 미국과 독립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 일단 돈 문제입니다. 이 국방비가 어마어마하게 든다는 뜻인 거고, 그리고 군사 독립은 자연스럽게 경제랑 금융의 독립으로 이어지겠죠. 그동안 미국 달러에 기대해가지고 무역에 결제하던 나라들, 아니 그러면은 우리도 이제 달러 없이도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할 거고, 이거를 탈달러화라고 하는데요. 이런 흐름들이 지금 가속 페달을 실제로 밟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죠. 이 각 국가들이 자기 통화로서 무역 결제하려고 하면은 유동성이 쪼개지고요. 환율 변동이 미친 듯이 심해집니다. 유로화로 결제한다? 그럼 러시아는 싫어할 거고요. 위안화를 쓴다? 그럼 유럽이 당연히 꺼려할 겁니다. 또 브릭스 페이를 만든다? 이것도 서로 믿지 못합니다. 결국에 어떤 특정 나라에도 종속되지 않은 이 탈중앙화 중립적인 다리 역할을 해줄 무언가가 절실해진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번 이슈의 핵심은 결국에 이 지정학적인 중립으로 이어지는 결제 인프라가 국가 생존의 필수제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눈치채셨을 텐데요. 여기서 놀라운 건요, 이 리플 XRP가 전통은행의 핵심 시스템 안으로 파고들었다는 사실 그 자체고, 리플이 DXC 테크놀로지라는 글로벌 IT 기업과 손잡고요, 전 세계 3억 개 은행 계좌랑 5조 달러 규모의 예금을 관리하는 호건 코어 뱅킹 플랫폼에 자기들의 결제 기술을 직접 심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네 시스템을 뜯어 고칠 필요가 없이 기존 인프라 위에서 버튼 하나로 XRP랑 RLUSD 활용한 국경 간 결제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 은행들이 블록체인은 미온적으로 보여도요, 이미 배관 공사는 끝난 상황인 거고, 싱가포르도 빠질 수가 없겠죠. 싱가포르 통화청이 주도하는 블룸 프로젝트에서 리플이 무역 금융 결제를 자동화하는 파일럿을 돌리고 있고, 물건이 선적되면 스마트 컨트랙트가 자동으로 RLUSD를 판매자에게 보내는 구조고요. 여기에 온도 파이낸스라는 프로젝트가 리플 레저 위에서 토큰화된 미 국채 펀드를 올렸는데, 여기서 기관들은 결제 대금을 RLUSD로 들고 있다가 국채를 사서 연 5%에 가까운 이자를 받고요, 결제할 때 다시 유동화하는 루프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말 그대로 시장의 돈들이 단 하루도 묶여있지 않고 쉬지도 않는 구조들, 엄청난 효율적인 구조에 대해서 기관들이 당연히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그래서 이번 이슈의 핵심은 결국에 XRP가 단순 코인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의 새로운 운영체제로 탈바꿈이 되고 있다는 거. 그럼 이 모든 좋은 소식에도 불구하고 왜 가격은 오르지 못하느냐? 이 부분을 짚어보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세 가지 핵심 포인트 지표를 보겠습니다. 먼저 파생상품 시장을 보셔야 돼요. 지금 XRP의 파생상품 미결제 약정이 24억 2천만 달러까지 상승했고, 무기한 선물 펀딩비가 무려 158% 폭등해서
0.0028이라는 이 극단적인 양수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펀딩비가 양수라는 게 무슨 뜻이냐? 이 롱 포지션, 그러니까 상승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아가지고 이자까지도 내야 되는 정도요. 그만큼 매수 포지션을 이자를 내면서도 유지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크면 이자 내면서 포지션을 유지할까요?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겠죠. 반대로 가격이 조금만 빠져도 이 레버리지 물량들 한꺼번에 강제 청산당하면서 폭락을 일으킬 수 있는 양날의 검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은 지난 30일간 초기부터 XRP 들고 있던 고래들 8억에서 11억 달러 규모 물량을 거래소에서 보내며 팔고 있었습니다. 보통 이 정도면 가격이 박살나야 되겠죠. 근데 박살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 밑에서 기관 자금이 전부 받아먹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XRP 현물 ETF 총 운용 자산이 12억 1천만 달러를 돌파했고 매일매일 평균 63만 5천 달러씩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7억 3,800만 달러치 XRP가 거래소에서 콜드월렛으로 빠져나간 기록도 포착됐고요. 고래가 던지고 기관이 줍는 전형적인 손바뀜 장세라는 거죠. 여기서 정말로 눈여겨보셔야 될 데이터가 하나 있는데 이 3월 마지막 주 비트코인 ETF에서 2억 9천만 달러가 빠져나갔습니다. 이더리움 ETF에서도 2억 600만 달러가 유출됐습니다. 이 시장 1등과 2등 코인을 합쳐가지고 5억 달러 넘는 돈이 도망쳤는데요. 근데 같은 기간 XRP ETF 어떨까요? 무려 266만 달러가 순유입이 됐습니다. 이 전체 하락장에서 나홀로 플러스를 기록한 게 XRP 현물 ETF라는 건데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기관들이 지금 단순 가치 저장용 코인을 신뢰하지 않아요. 실제로 돈을 옮기고 무역 결제를 처리하고 은행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는 실질적인 인프라 자산에만 돈을 넣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번 이슈의 핵심은 결국에 XRP의 성격 자체가 투기적 암호화폐에서 글로벌 금융 인프라 자산으로 질적인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이걸 견제하지 않고 오히려 밀어주느냐? 이 질문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정답은 정말 간단한데요. 미국도 필요하기 때문인 거고 과거처럼 군사력과 제재로서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어려워지면서 이 미국은 오히려 우회 전략을 선택을 했습니다. 100% 미국채로 뒷받침되는 RLUSD라는 스테이블코인 만들어가지고 이 중립적인 XRP 네트워크 타고 또 전 세계에서 달러 영향력을 퍼뜨리는 겁니다. 달러가 물리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디지털 달러가 블록체인을 타고 국경 없이 흐르는 구조라는 건데요. 지니어스 법안으로서 스테이블코인 규제 틀을 만들고 SEC랑 CFTC가 XRP를 상품으로 분류해주는 거 전부 다 같은 맥락 위에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XRP를 키우는 게 아니라 XRP라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달러의 생명력을 연장하려는 고도의 전략인 셈이겠죠. 제가 바라보는 현재 시점에서의 XRP는요. 먼저 트럼프의 나토 탈퇴 시사가 있었고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서 유가가 폭등 중에 있고 SEC는 XRP를 상품으로 분류해줬고요. 그리고 15개나 되는 대형은행이 GSN을 연동시켰고요. 그리고 DXC를 통한 코어 뱅킹이 통합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락장 속에서도 XRP 현물 ETF에서는 나홀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팩트를 연결해 볼까요? 그러면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수가 좁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수, 이 모든 게 우연의 일치이고 XRP는 여전히 수많은 코인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해석들. 그리고 또 다른 수는요. 이 세계 질서의 재편이라는 판 위에서 XRP가 새로운 금융 인프라의 핵심적인 레일로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저는 여기서 방금 말씀드린 이 후자를 선택을 하고 있는 거고 3억 개 은행 계좌를 관리하고 있는 코어 뱅킹 시스템의 기술이 직접 통합될 거고요. 15개 글로벌 대형은행이 유동성 파트너십을 맺고요. 싱가포르 중앙은행이 무역결제 파일럿까지도 돌리는 수준까지 왔다면 이건 더 이상 가능성 이런 얘기가 아니라 현실이 될 이야기들인 겁니다. 다만 여기서 해석이 틀릴 수 있는 조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먼저 첫 번째, 중동전쟁이 걷잡을 수 없이 확전돼서 유가가 150달러 넘긴다. 모든 위험자산이 동반 폭락하면서 XRP도 예외가 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 4월 하순에 예정된 클래리티 법안의 마크업이 무산된다거나 또 심각하게 지연된다면요. 규제 명확성의 마지막 퍼즐이 빠지면서 기관 자금의 유입 속도가 꺾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4,010억 달러에 달하는 전체 암호화폐 파생상품 레버리지가 한꺼번에 터지는 이 블랙스완, 말 그대로 경제 대공황이 온다면은 이 펀더멘털은 그때부터 무관해져요. 시장 전체가 그냥 쓸려 내려가는 시나리오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전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요. 하루아침에 10달러 간다? 이런 환상은 일단 버려놓으시고 하루 만에 대폭등하려면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은행들이 시스템을 바꾼다는 건 이 수년에 걸쳐가지고 천천히 이루어지는 일이고요. 또 이런 과정에서 단기 급등 믿고 레버리지를 잔뜩 태운다. 그러면은 4천억 달러 규모의 파생상품 시장이 이 마진콜이 터질 때 가장 먼저 청산당하는 건 바로 그런 포지션이겠죠.
지금 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전략은요. 현금 비중 최소 30% 이상 유지하면서 거시적인 공포로 가격이 1,800원, 2,000원 선 지지선까지 내려올 때마다 기관들의 매집 단가에 맞춰가지고 분할로 모아가는 겁니다. 펀딩비가 158%까지 치솟은 지금 이 시점, 언제 하방 스파이크가 와도 이상하지 않겠죠. 공포가 올 때 현금이 있어야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중요한 점은 4월 하순 이 상원은행위원회의 클래리티 액트 법안 마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GSN을 통해서 실제 상업은행들이 리플 내초의 유동성을 태우기 시작하는 온체인 데이터가 포착이 되는지, 이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확인되는 순간이 바로 지금의 변동성 압축이 대폭발적인 가격 확장으로 전환되는 변곡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또 반대로 법안이 무산된다거나 유가가 다시 120달러 돌파한다. 그때는 과감하게 현금 비중 높여놓으셔야 되고 방어태세로 전환하는 게 맞겠습니다. 이번 트럼프의 나토 탈퇴 시사는요. 세계 질서의 균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 균열 사이로서 새로운 금융인프라가 솟아오르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지금 당장 XRP 가격에 흔들리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밑에서 돌아가는 구조를 바라보세요. 이 구조를 읽을 줄 아는 분들만이 이런 중요한 전환기에서 끝까지 살아남으실 수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나의 매매 타점 자체가 고점에서 매수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가격이 고점인지 아닌지 누구나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요. 이 투자 시장을 오랜 기간 보다 보면 지금 분위기, 흐름들, 차트, 이평선, 그리고 언론 이슈들까지도 모든 흐름들이 고점이다라고 얘기해주는 걸 느끼는 상황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매수하실 때 내가 꼭대기에서 매수하는 사람이 되면 결국에 회복하는 데까지 오랜 시간과 기회 비용을 날릴 수밖에 없겠죠. 최근에 국내 주식시장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열기가 뜨거웠었고 무리하게 고점 추격 매수한 사람들이 분명히 계셨을 거예요. 누군가가 매도를 한다라는 거는 또 누군가는 매수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매수 전에 지금 시장의 흐름이 과연 고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혹은 지금이 바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장의 흐름을 알 수 있다면 제가 안내드리는 정보방에서도 설명드렸지만요. 분할로서 단기 저점에서 모아나가는 게 효율적이라는 것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처음 매수한 시점이 저점이다 생각하고 진입을 했지만 만약에 더 내려온다면 다시 분할로서 더 바닥 구간에서 모아나가면서 투자 심리 유지시키고 포트폴리오의 리플 XRP 또 그 외 다른 코인의 평균 단가도 계속 낮춰나가면서 시장을 대응하시면 충분한 겁니다. 고점에서 추격 매수보다는요. 내가 원하는 타점까지 기다리다가 효율적인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또 필요하시다면 정보방 신청 주시면 입장 안내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리플 단기 변동성으로 인해서 이 단기 저점에 대한 매수 타점 잡고는 싶어도 이 매수 타점을 잡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미 제가 안내드렸던 리플 전용방에서 설명드렸던 중요 내용이지만요. 핵심 내용 6가지로 노하우 압축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유튜브에서도 업로드 드리면서 짧게 설명드린 내용이지만요.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정보방에서 안내드린 내용으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인 신사 채널 5강 영상이에요. 리플 바닥 신호 잡기로서 조금 더 쉽게 단기 저점 찾아내는 방법이고요. 리플 XRP에 대한 이 단기 고점에 대한 매도 중요하겠지만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이런 단기 저점들을 얼마나 잘 찾아내고 여기에 대해서 원칙 매매를 활용할 수 있는지가 정말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강력하게 폭락하는 공포 구간에서의 바닥 신호라거나 이에 따른 거래량 움직임이 어떻게 됐을 때 바닥인지, 그리고 지지 구간 잡는 방법이라든지 각종 보조 지표를 활용해가지고 하락 음봉 패턴에 대해서 분석 도움 드리고 있고요.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으로서 6가지 내용 중에 앞부분만 짧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이 시간 관계상 전체적으로 설명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필요로 하시는 분들께서는 리플 전용 정보방 신청 주시면 참고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고점에서 매도에 대한 욕심만 생각하시다 보면은 결국에 단기 저점이라는 이런 중요 타점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보 커뮤니티에서도 중요 타점 찾는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지만요. 이 단기 저점에 대한 분할 매수,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안내드리는 이유가 시장이 안 좋았을 때 이 단기 저점까지도 잘 활용할 줄 아신다면 결국에 시장이 다시 살아났을 때 단기 고점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값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겠죠. 우리 정보방에서 영상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해 주시면 안내 도움 드릴 예정이고요. 단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기 때문에 비중 조절, 원칙 매매 제대로 활용하실 분들께서만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